오늘 쓸 법은 거미가 참새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의단 사무처 백산 동경수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합장 반갑습니다. 경례. 제가 작년에 총부에서 이제 법회를 보고 난 후에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작년 설교를 하면서 총부의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총부를 그동안 수없이 다녔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그러시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미국에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총부의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가 대각전 디엔드티 나무, 구교정원 앞에 소나무, 또 조실 앞에 전나무 이 세 그루였는데 작년 법회 본 이후에 한 그루를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공회당 앞에 있는 벚나무가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이렇게 고증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일제가 미워가지고 제자들이 그 나무를 베어내려고 했답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만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더욱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법사님께서 간사 시절입니다. 이제 총부에 계시는데 공양원 한 분이 닭을 잡아주라고 그래서 차마 닭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닭을 가져다가 그 닭 목을 묶어서 벚나무에 이렇게 묶어놨대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계속 파다닥거렸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나오셔가지고 누가 여기에다 닭을 묶어놨냐고 호통을 치셨답니다. 그래서 공양원이 이제 시켜서 간사가 이제 묶어놨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회당 앞에 있는 벚나무도 확실하게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법사님 아드님이신 이종화 교무님이 그 나무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옆에 이제 벚꽃나무 하나가 더 크고 있거든요. 이게 사제 벚꽃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칭했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나무를 소개하고 나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봄이 될 때나 여름이 될 때나 이렇게 마음이 그쪽 나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봐줘요. 그러면서 혹시 시들지는 않은지, 혹시 병충해는 없는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무슨 번식을 통해서 뿌리나 열매를 통해서 번식을 통해서 자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저기 대각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말하자면 적공간이라는 남자 교무들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정이품송도 이렇게 아들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팻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원불교 100주년 기념 대회 시절에 기증을 해서 그 기념으로 거기다가 자목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이제 그 나무가 아주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대종사님 바라본 나무를 잘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정산용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이곳 총부는 날아가는 새도 제도를 받는 기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총부에 살면 살수록 정말 총부라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총부에 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이 대종사님 숨결이 어려 있는 곳, 또 선지님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이곳에서 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 거미가 참새 잡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그 거미가 참새 잡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 손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어려서 살았던 곳이 이제 시골인지라 그 시골에 보면 이제 마을 공동으로 이제 대마를 이렇게 재배했어요. 대마를 재배해 가지고 껍질을 이제 갖다 팔고 그 대마 그 대가 참 놀이하기가 좋은 대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벌리면 잘 벌려져요. 수수깡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을 감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곤충을 채집하러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저는 매미까지는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 같아요. 매미까지는. 근데 제가 참새를 잡는다라는 것은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참새를 잡아요? 가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리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는데 대종사님 그 말씀을 받들면서 정말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원기 17년 12월에 그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영산에 계시는데 그날이 예회날이었는가 봐요. 예회날이었는데 그날 예회를 보러 와야 되는데 불법 연구의 회원 몇몇이 돈을 번다고 저기 논에 가서 나락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락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통탄히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들의 회원인데 법이란 가치를 돈 몇십 점만큼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렇다 대저 무식한 사람의 소견으로 봤을 때는 예외에 참석하면 무슨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옷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것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익산 조실에 계실 때 방에 있는데 밖에서 계속 푸드덕 소리가 계속 나서 한참 후에 문을 이렇게 열어보셨답니다. 문을 딱 열어보시니까 큰 거미줄에 참새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거미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그 참새를 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참새라는 것과 거미라는 것의 힘을 보면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저 거미는 지혜로서 참새를 잡았다. 거미를 보니까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해두를 단련해서 지혜를 얻고 보면 육신으로 백날 천날 돈을 번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우리가 도덕을 공부해서 오래오래 공부해서 힘을 얻고 보면 물질로나 정신으로나 영원한 세상에 안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거미가 참새를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겠구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대종사님 교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면 정말로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구 법회를 보고 나서 한 원로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일기를 좀 감정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참 오면 일기를 감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좋은 종이가 아닌 그 달력 뒤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빈 공간에다가 보니까 몇 날 며칠 쓰신 것 같아요. 쓰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일기를 이렇게 쭉 써서 이제 2페이지 정도 써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냥 안절부절했는데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나는 교물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교당 생활하면서 교도들을 만나면서 가리키려고만 했지 정작 내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교무라는 그 타이틀을 상을 내려놓는 순간 배울 수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그 원로님을 뵙고 난 다음에 저도 이렇게 그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말수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말수가. 말하자면 말을 할 때 너 이거 실행해 보고 했냐? 실행해 보지 못하고 했는가? 그래서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는데 왜 하려고 그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직원들을 대할 때 말수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정토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토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들으면서 이렇게 저걸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쳐주지? 저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이게 말하자면 정토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토가 갑자기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마 당신같이 공감 능력 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정토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단연코 다른 사람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토한테는 정말로 인정받는 교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같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말하고 싶지 않다라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그 생각이 딱 들어졌어요. 나도 내 공부는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이 마음이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하자면 법이 문답도 있는 것이지 마음이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법이 문답이 그 위에 있을 수 있겠냐. 교도님들한테도 이렇게 하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말 대처나 교도님들 데릴 때 그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당에서 생활했을 때 우리 교도님들 상담 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정토에게 똑같이 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시타오님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타오님 말씀을 법회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그 처음 부임해서 만났던 분이라 이제 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타오님 2년째 열반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 3년을 모셨으니까 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시타오님에 대해서. 다른 이제 제자들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나서 한 20몇 년 동안 늘 같이 이제 왕래를 했으니까 제일 잘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딱 열반하시고 나서 고사자가 딱 나오잖아요. 고사자. 그래서 제가 고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고사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고사를 어떻게 자네가 하는가 내가 해야지. 선배들이 막 쭉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고사는 제가 못하겠네요. 그럼 제가 추모담 할게요. 그러니까 또 선배님들이 나서서 자네가 어떻게 추모담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회 때마다 그냥 가끔가다 시타원 예화를 한 번씩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시타원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타원님이 생존해 계실 때 2, 3년 전에 가장 그때 제가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교당 생활할 때 빚은 많지. 그냥 잘 요양은 운영은 안 되지. 뭐 이것저것 꼬이지. 막 사람과의 또 요양원과의 관계는 있지. 이게 사람과의 꼬이면 너무 힘들거든요. 돈하고 사람하고 꼬여버리면 이게 그냥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너무 힘이 들면 그냥 차를 몰고 그냥 정화수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시타원이 이제 기력이 많이 쇠했을 때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안고 늘 가요. 오늘은 알아보실까? 그런 마을에서 항상 제가 이제 이제 누워 계실 때는 가면은 딱 인사드리고 큰절로 인사드리고 시타원님 제가 누군지 압니까? 그럼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모르냐? 너 동정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제가 돈이 없고 그냥 요양원에 누가 막 힘들게 하고 그냥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군지 너 동정수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제가 안고 있던 고민거리가 그냥
그렇게 녹아나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슈타우님의 그 평소에 했던 공부심, 그리고 저와의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됐던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형성되면요, 문답 감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토한테 미안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미안하고 또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너무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또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총부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게 제 삶의 표준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어느 날 이제 작년에 종법사님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심신작용 처리까지 많이 써야 된다. 감각감상을 누가 못 쓰냐.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야지만이 참으로 공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이렇게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받들고 그래 한번 정말로 제대로 한번 실천으로 옮겨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혼자 하기는 좀 그래서 제 정책연구소 직원들이 있잖아요. 정책연구소 직원들의 이제 연초에 그 올 1년 계획을 잡을 때 제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 이야기는 제일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을 한 편씩 읽자. 그리고 초기 교서를 꼭 하나씩 찾아서 읽자라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안 따라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하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정했어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심신작용 처리권을 듣고 그냥 느낀 바를 서로 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읽고 나면 나머지 세 사람이 그 읽은 거에 대해서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공유를 해요. 이렇게 느낌을 그대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지금 6개월이 지고 7개월 정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좀 변화가 좀 오더라고요. 뭐가 변화가 오냐면 심신작용 처리권을 서로 간에 읽고 느낌 공유를 하니까 서로 간에 감정 공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들이 이렇게 공유가 돼요. 이게 감정 공유가 되니까 좀 더 친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밀감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읽어요.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읽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몇 페이지씩 읽는데 감정 공유가 되니까 불법 연구의 창건사를 읽을 때 정말로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와닿고 대종사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는데 일이 하는데 잘 되고 이렇게 화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뭔 일 하나 큰 일 하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손만 들어 주십시오. 손만 들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4대 일회를 설계하는 일을 정책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8년도가 되면 3대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109년도에 4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4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비전 수립 방법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비전 수립 방법. 비전 수립을 하되 36년을 놓고 36년을 결산하고 36년을 계획하고 그리고 12년씩 나눠서 또 이렇게 말하자면 계획을 하고 결산을 하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대종사님들 교사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옮기셔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정책연구소에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 단계라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기획 단계가 끝났고 올 11월 총회 때 대중에게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4대가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4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과를 만들고 사람을 모아서 선포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8년도에는 말하자면 원불교 4대 1의 설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만이 대종사님 교법이 세계 또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구교정원 3층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종사님 바라본 나무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정책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높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정책연구소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4대는 원불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찾아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로님도 많이 계시는데 못 찾아뵙거든요.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받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심신작용 처리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도 참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평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고 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정토도 보면은 토요일마다 교무님 한 분을 모셔놓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그 일기 가지고 이제 문답 감정을 받더라고요.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끼어들고 싶은데 저는 끼어주질 않더라고요, 가끔씩. 근데 이제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심신자를 쓸 때 쓰는 원칙,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한 이야기를 써오는 거.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는데 저도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는 저를 이렇게 일기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변했는지 그 오늘 발표할 일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화제거리가 돼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기를 읽어주면 이제 그야말로 그 사이가 이게 이제 도반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같이 일기를 쓰면서 저도 그 말하자면 일기 썼던 내용도 읽어주고 정토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감정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그 말을 해주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공부하는 도반으로 거듭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소하지만 이게 바로 심신작용 하나만 썼을 따름인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감 능력을 그 향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다른 교육보다도 심신작용 처리권을 서로 읽고 공유하는 것처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생각했을 때 바로 거미가 참되지 않는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또 그 생활 속에서 제 몸과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옛날에 이제 총부 그 교무님 한 분이 총부 법회 때 이걸 보여줘서 제가 그걸 얼른 가지고 왔어요. 요건데 이걸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엠볼. 이게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앱으로 다운받으면 그 있는 그 마음 공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회보 3면에다가 실어놨어요. 어떻게 다운받는가. 그 내용이 뭐 있는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꼭 다운받으면 색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엠볼이라고 이렇게. 이건 누구나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83인데 폴더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한테 어머님 스마트폰으로 좀 바꿔드려라. 제가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절에 무슨 폴더폰이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 그거 못 써. 스마트폰 어떻게 엄마가 써. 걱정하지 말고 바꿔드려. 그러니까 동생은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머님이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여동생이 그 시카고 교당에 있는데 잘 못 보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보는 세상인데 잘 못 보는데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냐면 페이스톡 하는 게 이게 낙이에요. 페이스톡. 그래가지고 그냥 딸이 보고 싶으면 페이스톡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 지도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공짜니까 길게 통화도 하시고 전화도 잘 거시고
그리고 또 딸이 이제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 딸이 공부도 시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법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님도 법사님인데 요즘 가니까 공부를 뭐 하냐면 법문 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법문 사경을 하는데 우리 그 동현인 교무가 막내 딸인데 동현인 교무가 이제 교무님이시니까 잘 들어요. 그래갖고 막내 딸이 공부를 뭐뭐뭐 하라고 딱 시키면 딱 가면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잣대 줄다 놓고 법문을 이렇게 그 조카들 그 공투인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그 어머님 보면서 야, 저 연세에도 스마트폰을 저렇게 쓰시면서 낙을 누리고 계시구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게 이제 이 총부 법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나갑니다. 이게 전 세계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겠으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연락이 오긴 올 거예요. 무슨 연락이든지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하여튼 엠볼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공짜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엠볼이야말로 정말로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참새가 거미가 참새를 잡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27년에 개성교당에 가십니다. 이제 개성교당에는 이경순 교무가 그때는 교무였었습니다. 이제 이경순 교무에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도들은 유무념 공부야 상시일기법을 얼마나 쓰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시일기법을 쓰게끔 공부를 시켜라.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유무념 대조 공부를 시켜라. 지금 한때 우하고 모여든다고 해서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듣고 또 들으면 권태증 나기가 쉽다. 마음 공부를 시켜야지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특히 계문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라. 계문을 지키지 못하고는 극락에 가지 못한다. 계문을 범하고 벌 받는 형상을 활동 사진으로 보여주어야 알겠느냐. 계문을 잘 지키면 지옥문이 닫히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도들에게 이렇게 또 당부해 주십니다. 나의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모두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공부만 잘하면 어디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나의 참 제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개성교당을 떠나오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출가 교무들은 출가 교화단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출가 교화단으로 묶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뭐 공유도 하고요. 또 마음 공부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이제 느낌도 공유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견 제안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의견 제안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와서 의견 제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의견이 제가 수의단 사무처 왔을 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정보통신 활용 능력 세계 1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상시일기 책을 책으로만 주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의견을 좀 봤죠. 아,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세웅 교무하고 정형기 교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하니까 마침 거의 90% 정도가 개발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 하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이거 교우님들 또 교도님들 공부하라고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판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걸 만드는데 거의 7개월 가까이 들었고, 정영기 교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박세용 교무가 국가 사업에 이제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4,5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개발해 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그걸 받아가지고 작년 5월 2월부터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스마트폰이 어플이 어떤 어플이냐면 유무념하고 그 다음에 상시훈련법하고 그 다음에 계문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정기일기, 상시일기 쓰는 기재하는 이게 4가지가 들어가 있는 큰 메뉴가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써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2월부터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유무념으로 이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세력 확장이라는 걸 저는 이제 삼아가지고 유무념 대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훈련법에서는 그 항목이 이제 기타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좌선을 이제 주로 중심 잡아서 체크를 합니다. 좌선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좌선이 끝나고 나면 8단계가 있어서 좌선에 그 어떻게 좌선을 했는가 이제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하고 있고, 계문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다 계문하지 않고 그다음에 탐심, 진심, 치심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기 쓰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컴퓨터로 이제 별도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그 3가지를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플이라는 게 별도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설정을 해놓으면 잠금하면 설정하면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그게 탁 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바로바로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경계로부터 보호를 받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동안 담보를 통해서 많이 소개했으니까 공짜니까 많은 분들이 받아가서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한 10여 년이 됐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인류 역사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강력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은 손에서 놀래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하자면 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쉽고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세상을 확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상시훈련법도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챙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야지만 이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소수만 쓰면 세상이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들다 보면 세상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셨지만 가져다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굴러가려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굴러가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계속 향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게 바로 마음 공부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크게 세우면 안 돼요. 이게 그럼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가 뭐 크게 세우니까 안 되는 것이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계획을 세울 때 적게 조금씩 평대기처럼 세워야지만이 하나씩 해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엠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세상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영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 계속해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세상이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 그야말로 세상은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공부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대종사님 공부법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람으로 인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제가 참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문득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마음속을 깨트려 보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고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고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 제가 이 글귀를 이렇게 말씀을 받들면서 그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탓하겠는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산종사님께서 그 법어 기원편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정하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들면서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진정으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받들고 있는가? 너는 대종사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네가 대종사님을 제대로 알면 너 그렇게 행동 못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대종사님이야말로 새 세상의 주세불이시고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야말로 그야말로 거미가 참새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아주 위대한 법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